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백사나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혹시 놀라셨나요? 이거 만우절 특집 아니야? 하면서 박민영 앵커가 뿅 나타나진 않을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부동산 가이드 하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만우절이라고 해서 저도 장난을 하나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소셜커머스 들어가니까 우주 여행 상품을 팔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매달 45만 원씩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주 여행 돌아다니다가 도민존을 발견하면 무료로 1회 사진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어이없지만 헛웃음도 나더라고요. 오늘 만우절에도 굴복하지 않고 부동산 가이드 진실된 정보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에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벚꽃 보다 보면은 봄 햇살 느끼다 보면은 일도 집어치고 그냥 놀러 나다니까 막 이런 생각, 설레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 드신다면요.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두시고 봄 햇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또 무료로 저희가 열어놓았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또 간편하게 문자로 고민 적어 보내주시면 부동산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 햇살 비추는 봄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드릴 또 고수님들 나오셨습니다. 이그린 투자연구소의 김준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봄인 만큼 벚꽃 이야기를 소개해봤는데 네. 어떻게 벚꽃은 보셨나요? 저 오면서도 봤고요. 네. 어제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서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꽃이 피니까 이제는 구경도 하고 산책하면서 이런 인구들이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네. 이번 주말이 식목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식목일 때 아버님께서 동생과 함께 해서 작은 나무 하나를 집 앞에 심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분명히 자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지금 제가 30대 돼서도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있듯이 네. 자녀분들한테 꽃이나 꽃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하나 심어서 뭔가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네. 주말에 벚꽃 나들이도 하시고 뭐 이런 추억도 만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김준길 소장께서도 봄이 되니까 이렇게 벚꽃이 피니까 예. 많이 또 소년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어떤 고민이실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요. 네네. 아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요? 부동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위치 좀 여쭤봐도 좋을까요? 예? 위치 여쭤봐도 좋을까요? 위치를요? 네네. 예. 저기 분당이거든요. 네네. 여기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전화 주신 거세요?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네. 조그만 거 하나가 안산에가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걸 세 주고 여기 분당에 와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아이들하고 여기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기, 안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직장인을 다니니까 안산을 가지 못할 형편이어서, 네네. 여기서 그냥 전세를 찾고 2년 되면 올리고 하니까, 네네. 너무 힘이 들어서, 아유, 그러시죠. 조그만, 집을 그냥 조그만, 주택이든지 네. 조그만 한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면은 아파트가 2개 가지면은 네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거 알아보려고요. 아우, 참 걱정 많으시죠? 시청자님, 우선 저희가 해결해드려야 부동산이 어떤 건지 여쭤봐야 되거든요. 안산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요? 네. 네, 안산 어떤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가요? 사동. 안산 사동에 있는? 네. 네, 어떤 아파트예요? 푸른마을. 푸른마을 아파트요? 예. 지금 푸른마을 아파트 굉장히 살기 좋을 곳일 것 같은데 전세를 놓아주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분당에 계시고요. 네. 참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안산 사동에 예. 푸른마을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계시고 우리 네. 시청자님은 아드님 때문에 분당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안산 사동에 있는 이 푸른마을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래요. 자, 우선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한대 압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4호선 한대 압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지도를 좀 더 크게 보자라면 네. 지금 바로 위쪽 지역에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에 지금 안산시청 앞쪽으로 해서 상업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상업지역들까지 이용하기도 편리한 지역이고 밑에 네. 쪽으로는 뭐 한양대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거주 예. 요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따져보시면은 선호도, 수요층에 있어서 선호도 면에서 안산시 전체를 한번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안산시 전체에서 이 서쪽 부분에 보시면 시화산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가 있죠. 네. 자,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 지금 서편 쪽 주거지역과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고잔동과 사동 이렇게 동쪽 지역을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지역을 나눠 놓고 봤을 때, 전월세를 들어오는 임차인들이나 아니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단이 끼어 있는 서쪽 지역들보다는 지금 네. 이렇게 주거지와 학군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고잔동이나 사동 지역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선호도 측면이 높다 보니까 현재 전세 비율 자체도 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하고요, 이 지역이. 예.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은 우리 네. 시청자님 이 푸른마을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이유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안산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요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시화산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 아래쪽에 여기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네. 인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또 상주하게 되고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상주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네. 이 상주 인구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이 지금 또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사동 쪽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이 안산시청 주변 쪽을 좀 보시면 네. 수인선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청자님? 수인성이요? 예, 예. 자, 수인선이 지금 현재는 오이도역이 있죠, 오이도역. 네. 오이도역 부분까지 지금 송도 지역에서 이 오이도역까지 지금 현재 2012년도 6월 달에 개통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 또 그래요?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한대 압력, 예. 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원 지역까지 또 연결되는 게 2016년도경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참 공사 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교통 호재거리가 있고 또 이 바로 옆쪽으로 초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원시역까지 이렇게 생기는 소사 원시선, 부천역, 부천에 있는 1호선, 지하철 1호선, 소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안산 단원구의 이 원시까지 연결되는 소사 원시선이 개통됨으로 이것도 또한 2016년도 상반기에 개통이 됩니다. 이런 교통 네. 호재거리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지역 중에서 또 거주 선호도가 또 높은 이 사동 지역 쪽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뭐 더 궁금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전세를 2억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 네. 1억 6천 전세를 나갔고, 여기서 2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거 전세를 빼갖고 여기다 집을 아파트를 조그만 거 하나 사면은 아파트가 2개 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역시 세금 부분이 걱정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주택 임대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세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네. 분당 지역 쪽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야, 분당이 아니라도. 예,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예, 다른 지역에 싼 지역. 아, 그러세요? 광주 지역에 예, 아파트 싼 것.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싼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시청자님? 2억이요. 2억이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성장이면서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이런 상태가 쭉 연결이 되는 시기에는 중심권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서울 중심지 지역 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적은데도요. 네.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돈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만 살아가나요, 시청자님.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고민과 또 궁금증 많으신 것 같아요. 김준기 소장께서. 네. 그렇죠. 참 궁금한 점 많으시죠? 저희가 지금 생방송인 거 아시죠? 네네. 네, 지금 뒤에도 시청자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이후에라도 자세한 상담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준기 소장께서 하도 다정다감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묵혀두셨던 궁금증들이 막 폭발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양천구 신월동에 빌라를 이번 새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요. 네네. 그게 잘 나갈까 하고 그리고 그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우선 위치는 양천구 신월동이시고요. 예예. 네, 혹시 번지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242-1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저희 요번에 분양받았어요. 네네. 분양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놔두려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괜찮은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향후 전망도 궁금하신 것 같고 임대를 놓을 건데 임대 수익 괜찮을지까지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하신 곳이 신월동 242-1번지가 신축 빌라인가요, 그러면은요? 예, 신축 빌라예요. 신월 IC 부근 쪽 바로 옆쪽에 있는 신축 빌라네요. 예예. 자,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하시면서 구입 목적 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투자로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투자로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투자 개념으로서요. 예예. 그러면 나중에 입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예. 네. 자, 투자로서 봤다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지금 빌라 단독주택과 다세대 촌입니다. 이쪽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개발이나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이주 수요로 인한 매수 수요층이 증가할 때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분명히 구입을 하시면서 뭔가 좀 연두에 뒀던 게 이 아래쪽에 지금 그 신정뉴타운 이주 수요 그리고 목동선 경전철 이 호재거리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예,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샀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세 차원에서 지금 크게 가격이 오르기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절세 차원에서 지금 다시 일정 부분 가격 상승함으로 인해서 2년 미만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임대를 맞춰 놓으시고 2년 후쯤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대를 놓을 때는 전세로 놓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월세로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나중에 팔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보면은 지금 현재 이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은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타운 지역들 또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잘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구역들은 아직도 서류상으로만 움직이는 이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학군으로 인해서 신월 4동이나 신월 2동에만 머무르지 이 신월 IC 건너편 쪽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지금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분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서 아직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어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동 경전천 또한 당산역부터 시작을 해서 신월동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인데 이 노선 또한 민간업체 선정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그리고 수지 사업성에 있는 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민간업체 설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개발이 됐을 때 좀 이런 호재거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서울의 중심권이 아니고 서울 서부 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지금 김포공항이 있죠, 여기가.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 뭐 이제 부천의 소산뉴타운이나 원민뉴타운 뭐 그리고 고강동 주택 재개발 지역 그리고 이런 신정뉴타운 뭐 신월뉴타운 등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일반 다른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게 지을 수 없고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사업성 또한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자,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해제 수순을 받고 있고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신월동 또한 지금 제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이런 호재거리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월세로서 맞춰놓다가 2년 후쯤에 매도 타임을 한번 보셔서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신월동 빌라요. 우선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2년 후쯤에는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전략 주셨거든요. 예. 네, 우선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라도 이제 부동산 흐름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예.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라도 꼭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려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세요? 네, 지금 제가 네, 성남시, 네, 여보세요? 성남시요. 성남시, 네, 단대동, 네, 그쪽에 지금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향후 전망하고 지금 매도 타임하고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남 네. 단대동 빌라요. 상세 주소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43-6번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위치는 파악이 됐는데 매수는 언제쯤 하셨고요? 2006년이요. 알겠습니다. 네, 2006년. 알겠습니다. 전망과 네. 함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지금 현재 네네. 거주 중이신가요, 그러면은요? 아니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아, 투자 목적으로 네. 사놓으셨고요. 지금 뭐 그러면 네. 전세나 월세를 놓으셨어요? 네, 전세 지금 5,500에서. 전세 놓으셨어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한번 보니까 산성역 쪽에 지금 산성 그 재개발 지역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바로 옆쪽 지역이네요, 여기가. 네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구역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구역 지정은 안 돼 있고 지금 이 지역 자체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쪽에 뭐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좀 활성화돼야 이주 네네. 수요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성남 재개발 지역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순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1단계 지역들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2단계, 3단계 지역은 현재 다시 이제 LH공사에서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민간업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네. 형태가 띄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시청자님, 네. 이거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십시오. 아, 네. 네, 가지고 네네. 있어봤자 시간이 네. 오래 갈수록 아픔만 커질 뿐이지 가격이 오르긴 힘듭니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성남 지역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호재거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급부상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송파 지역과 이 분당 지역 사이에 있는 거점 도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성동이나 단대동이나 아니면 이 태평동이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위례신도시나 장지역 앞에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지가 단대동과 산성동 이 주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위례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장지지구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이 산성동 지역, 태평동 지역에 대해서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이후부터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자체도 안 좋아졌었고 사업 진행을 하면서 있어서 순환 재개발로서 성남 지역은 먼저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뭐 이제 어디죠 저기 여수지구나 아니면 지금 저기 판교 지역의 연화 아파트 3, 4단지 같은 이런 이주 아파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주한 후에 개발을 하고 그 뒤에 입주하는 이런 순환 재개발 방식을 선택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와 LH공사에서 그 뭐라고 하죠?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2단계, 3단계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업체 이 조합원들이 뭐죠? 그 민간 철거 후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망 정비나 아니면은 뭐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간략한 개발로 이제 바꿨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 개발을 상황을 봤을 때 지지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역 지정되기에도 힘들고요. 네. 지금 현재 계속 가지고 가봤자 가격 자체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네. 네, 지방선거 전에 분명히 바람이 한번 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잠깐 부는 바람, 부는 그 타이밍에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걸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네네. 과감하지만 시원한 전략입니다. 향후 판단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람이 네네. 살짝 불 때 바람 타고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말고도요, 참 고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료 문자 창구도 열어 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8719님의 사연 엿보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목련공원 부근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신축 투룸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이런 매수하기 전에 의견 주시는 거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럼요. 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송파구라는 지역을 선정을 하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뭐 제인롯데월드나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이 이제 계속 될 건데 지금 선택하신 곳은 오금동 목련공원 부근에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2010년도 당시에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지정은 됐지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금동 지역에 꼭 거주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9호선변 최근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석촌역 부근에 이 신축 빌라 투룸이 지금 이분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2억 3천짜리가 있었어요. 2억 3천짜리가요. 것들이 있네요. 네, 차라리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저렴한 네. 그리고 나중에 9호선 연장 개통과 8호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 추후에 제인롯데월드가 건립이 돼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전월세 임차 수요자들이나 아니면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 수요자들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쪽 서촌역 부근 쪽으로 좀 발품을 팔아서 좀 더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719님 시장 조사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힘드시다면 부동산 가이드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녹여드렸던 김준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에서 한 가지 혜택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윤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년역 8번 출구 부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분 선착순으로 무료 접수 받으니까요. 02797-0300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돈 되는 매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이 1년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주택 월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공급 대비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0.2%, 지방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67.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관리 중인 쌍용건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쌍용건설이 자본 전액 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쌍용건설은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2일에서 10일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 11일 상장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오늘 벽상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 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벽상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 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벽상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벽상건설에 대해 파상 선고를 하게 되고 벽상건설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달 충남 당진 송악도시개발구역에 당진 힐스테이트 915가구를 신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힐스테이트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13에서 23층 11개 동 모두 915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186가구, 72제곱미터 320가구, 84제곱미터 409가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롯데건설의 장단기 신용등급은 각각 A+와 A2+로 유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1,64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미분양 물량 할인분과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대손 인식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5월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35층 초고층 1,410가구 규모의 대단지 무등산 아이파크를 공급합니다. 무등산 아이파크는 광주의 전통적 구도심인 동구 학동 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아파트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업협회 이해광 회장이 협회 예산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예산 항목이 없는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협회비 약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가족들의 포근한 보금자리도 되면서 가계 생활에 도움도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저희가 돈 되는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02-2077-6393번 전호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 되는 매물 정보 전해드릴 두 분 모셨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연아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옷 유난히 좀 화사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부동산 가이드로 돌아왔더니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김혜나 소장의 매물 정보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옷에도 벚꽃이 활짝 폈어요. 오늘 여의도에 오는데요. 네. 뭐 제가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네네. 오는데 벚꽃이 정말 활짝. 만발하죠.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화려한 매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네. 오늘은 동판교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통매각인데요. 수익률이 7.5%의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화사한 매물 정보 잠시 후에 소개를 받도록 하고요. 김철문 이사님께서는 어떤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을까요? 예, 오늘도 용산이 되겠습니다. 용산의 개별 지역 중에서도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온효로 일가 쪽을 가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합정 역세권의 초역세권이죠. 도보 3분 이내의 역세권 매물로서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네.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역세권인데다가 용산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네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위치는 6호선 효창공원납역,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이죠. 준공은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욕실 1개의 투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과 월세 8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4,500만 원을 제하고 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이하로 접근 가능한 매물 정보입니다. 네, 김철문 이사께서는 용산 쪽에 역시나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용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눈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한강로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 현재 온효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로 인근 지역에 최소 입지지구 앞으로 그 정책이 또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온효로 라인 보시면은 실제로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매물 지역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효창공원역과 도보로 4분 정도 거리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 같은 주거 환경이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변 지역 공원시설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실거주 개념에서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지역 중에서 거실이 넓은 이런 전용 면적이 넓은 매물이 그렇게 투룸이 많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강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은 매매 금액이 2억 2천인데요. 전세가가 1억 9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융자 없이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주 희소가치 높은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매물 정보 초역세권이란 점도 참 매력적인데 경의선이 개통되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더욱더 매력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지하철 효창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1년 정도 이내에 경의선 역사가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더블 역세권이 된과 동시에 용산역과 이어지면서 용산역에 보시면 1호선과 4호선, 중앙선, 여기에 KTX 더불어서 향후에 신분당선과 경의선과 GTX가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의 중심 축과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거 보시면은 바로 그 인접 지역에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서울역을 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변 지역의 남대문 이라든지 관광, 문화, 쇼핑, 백화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그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게 바로 인근에 공덕 상업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또 숙대가 있습니다. 숙대 주변에 그 젊은 문화를 또 향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용산에 뭐니 하더라도 용산 민족공원과 더불어서 바로 인근에 효창공원이 그만큼 주변에 쾌적성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의 매력 덩어리 중에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바로 교통편과 또 개발 호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언급이 된 듯도 해요. 개발 호재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서울의 중심축이 강화문으로 이슈돼서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역 주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 부분에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앞으로 국제회의장과 관광문화벨트로 인해서 이 주변이 우리 강남의 코엑스 인근처럼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좀 내려오면 남영
남영역 주변에 그 용산민족공원의 개발과 더불어서 여기에 남영역 주변에 미군 미 대사관이라든지 남영역 주변에 캠프긴 부지가 고밀도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화 인근 지역이죠. 여기서 한층 더 내려오시면 전자상가 부지 주변에 앞으로 1,800실 규모의 세 동이죠. 여기 39층 높이로 대단히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말은 앞으로 용산 지역에 이만한 그 호텔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적 위치에서 이 호텔이 들어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지역의 입주지구 최소지구로서 아마 1순위로서 이 원무단지가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즘 정치 이슈에서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 용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과 이런 호재와 더불어서 상당히 호재가 덧붙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효창 5구역이 빠른 그 개발 속도를 통해서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이 지금 착수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부가적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용산만큼 호재거리가 많은 곳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개발 호재 참 풍부한데요. 이게 또 올해 여름이죠. 9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하게 지어질 신축 건물일지도 궁금하고 가격 정보까지도 덧붙여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준공 예정일이 올 9월이라 볼 수 있는데 약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어느 정도 2, 3층 올라가게 되면 거의 그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1층 기본적으로 주차장에다 CCTV가 안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총 5층 중 노약층이 3층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런 쾌적성이 눈에 돋보이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투룸에다가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생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은 매매 금액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용산 지역 중에서도 저렴한 매매라 볼 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를 활용할 경우 약 1억 9천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월세로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선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억 4,50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용산의 중심 지역 중에서도 약 7% 이상의 수익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임대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서비스라 보시고요. 이 지역은 앞으로 그 한남 뉴타운처럼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그만큼 이미 전에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제한지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풍부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라는 위치도 로얄 그리고 3층이라는 충수도 로얄인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다세대 주택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E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의 매물 정보도 들어봐야 될 텐데 방금 전에 입고 계셨던 벚꽃 옷처럼 화려한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다고 하죠.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판교 신도시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 매물 정보입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 연도는 3년 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네요.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임대 가능 금액 7억 4천만 원, 월세 4,64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50억 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요. 실제 투자 금액이 42억 6천만 원가량인 100억이 크지만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접근 가능한 상가 건물입니다. 네, 우선 100억이라는 딱 큰 금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얼음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추천 포인트는 많겠죠?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 한다면은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 상권의 그 임대 수익이 받쳐주질 못해요. 원래는 2%도 안 되는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요. 모든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신도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이 유입 인구의
의해서 앞으로 이제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시세가 120억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요, 20억 원 저렴한 100억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앞서서 아까 임대 가능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임대가 지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7억 4천만 원에 월세 4,640만 원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임대 수익으로 7.5%의 안정적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이 앞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또 예측을 가능한 게 지금 현재 본 매물이 동판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데요. 그 10분 거리 위치 바로 인근에요. 곧 있으면은 오피스텔 약 2,000세대가 올 하반기에 또 입주를 하고요. 바로 옆에 인근입니다. 그리고 동판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그 조성되는 알파돔 시티에 의해서 앞으로 지가 상승과 임대 상승은 9%는 무난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쪽 인근에 살아서 그런지 판교 백현동 카페거리 참 자주 가는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도 많고요. 또 주중에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주변 환경에 유동 인구 참 많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오늘 입고 입은 옷도 네. 사실은 바로 그 카페거리에서 산 벚꽃옷이요? 네, 벚꽃옷을 네. 거기서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거리가 굉장히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판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나오는 그 길이 20m 보행자 도로입니다. 차가 들어오지 않는 보행자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권을 보면은요, 용인의 죽전이라든지 분당 바로 옆에 있는 정자동 카페 골목이 있잖아요. 자, 그 골목이요. 지금 이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네, 상권 이동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요. 드라마나 CF 곳곳에서 찍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화보 촬영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소가 되면서 더더욱 상권이 활성화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를 책정해 놓은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비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후조리원회 측에서 보증금 3억에 3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위치가 판교인 만큼 유동 인구 많다라는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 그런 만큼 개발도 이미 많이 됐고요. 아직까지 지나다니다 보면은 개발 중인 곳도 참 많더라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는 이제 우선은 지금 현재 판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가격이 받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판교 테크노밸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가격 하락세, 작년 여름까지만이라도 가격 하락세를 보이다가 테크노밸리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유입인구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인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의 현상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격 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입인구죠.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이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내년 하반기까지 이주가 계속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입인구, 유동인구 효과까지만 하더라도 16만 명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입인구에 따른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돔 시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최고의 경쟁률을 뚫으면서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알파돔 시티 내 주상 복합 같은 경우는 26대1, 평균 26대1을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 알파돔 시티 내 경기도에서 제일 큰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할인마트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 그러니까 업무 시설까지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본 매물 바로 옆입니다. 인근에 SK허브에서 2,000세대가 올해 말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그만큼 바로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교통의 확장을 들 수 있겠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은 지금 판교역밖에 없는데 앞으로 KTX, GTX가 이쪽에서 환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교통이 더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본 카페거리 바로 옆에요. 야구장, 백현동 야구장과 그 유원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약 12만 평입니다. 자, 조건부 승인,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당의 그 상권, 상업시설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에는요, 그냥 복합단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 본사들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카페거리가 굉장히 큰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호재거리가 많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부족해졌는데 빠르게 가격 부분과요. 또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층에 모두 7개 점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 7개 점포에서 지금 보증금 4억 9천만 원에 월 2,140만 원에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미용실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2층 미용실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이 지금 그 임대 중에 있고요. 3층과 4층은 지구촌 국제학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국제학교로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를 낮춰서 임대를 놓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500만 원으로 토탈해서 보증금 7억 4천만 원이었나요? 아까 네, 7억 4천만 원에 월세가 모두 4,64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대출이 50억 원 가능하기 때문에 42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그럼 임대 수익률도 한 말씀만 덧붙여 주세요. 네, 임대 수익률 현재 지금 7.5%고요. 이 만기가 되는 2년 후쯤에는요, 9%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임대 수익률도 꽤 높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카페거리 상가 건물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김철문 이사님께서 매물 정보 하나 더 갖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을 지나는 합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올해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바로 2달 뒤입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인 투룸 구조 매물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포함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이 4,500만 원대, 5천만 원 이하로 접근 가능한 매물 정보입니다. 네, 우선 서울시 합정동 하면은 홍대잖아요. 정말 후끈한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야만큼 이 지역이 합정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합정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본 매물이 역에 바로 붙어 있다. 그만큼 초역세권, 더불어 3분 이내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대와 상권과 더불어서 합정 역세권 1구역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메세나폴리스 상권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이 합정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내로 1구역 같은 게 이미 완공이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이 5년 전 가격이 맞은편 지역이 보통 2천만 원 초반대 대지값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6천대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있는 지역이 앞으로 지금 이상구역인데요. 이 매물이 펜스가 털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시점이 앞으로 3년 정도입니다.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실내로 1구역과 같은 그런 매매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에 입지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투룸인데요. 전용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활용하더라도 3천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대 상권 하면은 유동인구 많은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교통도 꽤 편리한 것도 아실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하죠. 네. 본 매물이 현재 그 합정역과 더불어 3분 거리에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의선과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고요. 하단지역으로 보시면은 그 여의도라든지 바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우측편에 보시면 당인리 발전소가 혐오시설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공원화 랜드마크로 지금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쾌적성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으로 가시면은 유명한 대학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변에 홍대 상권이라든지 바로 또 좌측으로 가시면 상암 DMC 업무단지의 다양한 이 지역의 방송국이 있다는 부분, 이 주변 지역이 또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6호선 라인으로 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이 기업체라든지 소규모 엔터테인먼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상당히 많이 입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합정동 하면은 또 균형 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큰 상황인데 주변의 개발 호재까지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바로 인근에 있는 합정 역세권 개발인데요. 9개 구역 중 3분의 1 정도가 이미 완공이 됐거나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이 여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역 민자의 역사 사업이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호텔과 더불어 쇼핑, 문화, 디자인 관광벨트가 또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 입구역과 홍대 입구역과 더불어서 합정역 대로변 사이에 홍대 문화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디자인 출판지구로서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용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두서정 인근에 보시면 상암 DMC 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 쇼핑몰 관련해서 대규모 또 이 주변에 쇼핑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는 상권의 풍부한 확장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많은 일자리 창출은 결론적으로 본 매물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모임을 해서 이 매물의 가치가 한층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호재들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전세나 월세 놓을 것 찾는 분들께서는 임대 수요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홍대기 때문에 대학생도 많고 뭐 음악이나 또 미술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홍대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대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유동인구가 거의 2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몸이 움직일 정도로 사람들이 저녁이 많습니다. 네. 이 지역의 상권의 팽창을 통해서 상인들의 직주 근접형 주거 개념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 주거 수요가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학생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연대라든지 이대 그리고 홍대라든지 서강대 이런 부분이 약 9만 5천 명 정도에다가 여기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 또한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주변 지역 많은 방송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보시면 많은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수요는 풍부하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현장에 가보셔도 지금 현재 그 공실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역세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형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2달 뒤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건물 특징도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고 가격 정보까지도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초역세권 도보 합정역과 3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임대가는 보통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로 활용할 경우 약 1억 9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1억 4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약 4천만 원 선 대비했을 때 수익률도 약 8%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보이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 1번지가 합정동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매물은 수익형보다는 매매 차익형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 차익을 보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익 쪽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홍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용산구의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도 있었고요. 또 판교 백현동에 있던 상가 건물 매물 정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던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지 말고 전화주세요. 02-2077-6393번 전화 언제든지 연락가 있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그리고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